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이번 시간에는 제23강 스크롤바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커미와 명구의 비주얼 C++ 학습할 글씨를 입력을 하고 온도로 함수에서 글씨를 입력을 하고 이와 같이 글씨 크기, 회전각, 색깔, 농도를 스크롤, 수평 이동막대, 수직 이동막대를 제어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를 작성하려면 먼저 이론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즉 스크롤바 코드 제어하는 명령들이 코드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평 이동막대라고 하죠. 수평으로 된 호리젠탈, 버티컬 이동막대, 이렇게 수직 이동막대, 수평 이동막대라고 하죠. 이와 같이 위에 있는 화살표를 수직 이동막대에서 위에 있는 것을 스크롤바 언더바 라인 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제어하는 코드.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스크롤바 페이지 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크롤바 마우스 포인터에 있는 위치, 이런 것을 스크롤바 썸 트랙이라고 합니다. 썸 트랙. 영역이란 뜻이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스크롤바 페이지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을. 아래에 있는 방향키 화살표 모양을 스크롤바 라인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어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함수가. 그 다음에 수평 이동막대에서는 왼쪽의 화살표는 스크롤바 라인 레프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SB 언더라인 라인 라이트가 있고 요 왼쪽 부분에는 스크롤바 페이지 레프트가 있고 스크롤바 라이트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SB 라인 레프트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줄만큼 스크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페이지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페이지만큼 스크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인 업, 라인 다운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한 줄만큼 스크롤 하는 것을 말합니다. SB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한 페이지만큼 스크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B 썸 트랙도 있고 현재 스크롤바 박스의 위치를 고려하여 화면의 출력을 이동시킨다 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선택을 하고 MFC 마법사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하고 미리 만들어 본 것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클래스를 선택할 때 주의점, 뷰를 선택을 하고 기본 클래스에서는 cpom 뷰를 선택하세요. 자, 이와 같이 마법사에서 자동 생성된 클래스가 기본 솔루션에서 디폴트 값으로 나온 그 화면이 있는데 먼저 오른쪽 창에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에 되어 있고 여기 있는데 리소스 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먼저 다이얼로그 화면을 띄웁니다. cpom 뷰 화면을 누르면 이와 같이 다이얼로그 화면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성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객체 하나를 띄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면 스태틱 글씨 쓰는 거 스태틱 텍스트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텍스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스태틱을 선택을 해서 찍고 오른쪽 버튼 속성을 눌러서 무엇을 했느냐면 이 안에 들어갈 캡션을 지웠습니다. 캡션이 원래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초기 값을 일단은 지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id를 idc 언더바 스타터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한번 무엇을 바꿨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idc 언더바 sta ts id로 바꿨습니다. 이메일을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 수직 이동막대, 수평 이동막대를 가져야 되겠죠. 도구 상자에 보면 호리젠탈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리젠탈 수평 이렇게 잡아당겨 느립니다.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 가서 버티컬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느립니다.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이 안에도 오른쪽에 있는데 그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아래에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배치시켰습니다. 적당하게. 수직 이동 막대를 적당하게 배치시킵니다. 수평과 수직 이동 막대를 적당하게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네. 모는 종이가 혹시 안 나타나면 그 눈금도 설정 해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화면을 디자인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수직 2번에 가로 스크롤바를 먼저 선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이동 막대를 찍고 오른쪽 속성을 누르세요. 속성을 눌러서 무엇을 설정했느냐면 수평 이동 막대에서는 맞춤을 버텀으로 했습니다. 버텀. 뭐 적당히 탭 위치를 true로 하십시오. 적당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탭 위치를 true로 하고 버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이동 막대 찍고 오른쪽 버튼 속성을 창에 들어가서 탭 위치를 true로 하고 맞춤을 라이트로 했습니다. 라이트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3개 하나 수평 이동 막대 수직 이동 막대에 객체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를 추가하는데 이 변수 추가할 때 32비트 컴퓨터에서는 변수 추가하는 화면이 녹음도 안 되고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수 추가할 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하고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수를 추가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일 것입니다.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64비트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32비트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미리 한번 컴퓨터 좀 하셨던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컨트롤 아이디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있을 거고 지금 뭐 할 거냐면 범죄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이 변수만 추가할 겁니다. 변수. 변수를 m 언더바 스타터스, m 언더바 hsb, m 언더바 vh 요 세 개를 할 겁니다. 즉 변수를 세 개를 입력을 하는데 이 화면이 녹음이 안 됩니다.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 그러면 찍고 먼저 스태틱 컨트롤 객체를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를 추가할 때 컨트롤 아이디는 idc 언더바 스타터스로 되어 있고 변수 이름은 m 언더바 stats로 변수 형식은 c 스태틱으로다가 그대로 두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수직 이동 막대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수를 추가합니다. 왜 이걸로 하느냐면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로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것은 원래 가상 멤버 변수에서 이렇게 해서 찍고 변수를 추가하면 이와 같은 지정한 아이디가 땡땡인 대화상자 클래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 버그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 버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법사에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를 추가를 하면 또 동영상이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32비트에서 지금 녹화 요 부분만 안 되고 화면 확대기로 해도 이게 튕겨져 나갑니다. 메모리 부족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직 이동 막대의 멤버 변수는 m 언더바 vs 버티컬 s 스크롤 바이 sb1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평 이동 막대 호리젠탈 스크롤 바에
변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때의 변수도 m 언더바 호리젠탈의 약자 HSP1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본 그림을 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객체 3개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먼저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솔루션 탐색기에 가서 이제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객체 3개를 배치시키고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스 파일을 누릅니다. 소스 파일을 눌러서 스크롤 1 view.cpp를 답을 따닥 눌러서 실행시킵니다. 코드를 이 상태에서 뭐를 했느냐면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 스크롤바 컨트롤의 초기화 코드를 추가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이 나왔죠. b.cpp 파일이 들어왔죠. 네,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초기화 코드를 지금 여기 있죠. uninitialize update 이거를 이제 그 갱신 함수입니다. 글자 업데이트. 갱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기화시키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마법사가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하십시오. m 언더바 hsb1 객체 이게 h니까 호리젠털이니까 수평 이동막대 객체 변수명이죠. set 스크롤바 스크롤 레인지 네, 죄송합니다. 스크롤 레인지 소가를 열고 0,360, false 이게 뭔가 했더니 스크롤바의 초기값 0에서 360도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초기값으로 가장 최소값은 0이고 큰값 360도 360도를 회전시키려고 즉 수평 이동막대 드래그에는 0부터 360도까지 회전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hs 언더바 hsb1 set 스크롤바 포지션 첫 번째는 초기값으로는 0도로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이동막대 m 언더바 vsb1 객체 점 set 스크롤 레인지는 0에서 255, false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2의 8승은 256이죠. 256 즉 컬러 색상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초기 값으로다가 포지션을 256의 반은 128이니까 즉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직 이동 이렇게 있죠. 스크롤바가 버티컬 스크롤바가 근데 초기 값을 여기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마우스가 아니라 이게 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어하는 코드가 중간쯤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128. 요 위치에 나타나게 하려면 5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초기 값으로 세팅하는 게 어디서 하냐면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서 하면 됩니다. uninitialize update 함수는 뷰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리젠탈 스크롤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즉 밑에 보면 먼저 얘를 찍고 오른쪽 버튼 클래스 마법사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메시지 핸들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소드가 있죠. 메시지를 찍고 on horizontal 여기서 쳤습니다. wm 윈도우즈 멤버 요 중간쯤에 있죠. 아마 호리젠탈을 찍고 처리기를 추가합니다. 그럼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가 들어왔죠. 이렇게 함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미리 해봤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메시지 찍고 이 찾아서
처리기 추가하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수직 이동 막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view.cpp로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그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지금 그 작업을 하면 이 함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함수죠. 여기까지 작성을 하는데 미리 작성한 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주석을 많이 했습니다. 함수죠. on horizontal scroll 메시지 핸들러, 메시지 처리기라고 합니다. on int n sb 코드, n 포지션, 스크롤바 클래스 포인터 이름 이렇게 돼 있죠. 하나 인자들이죠, 인자들이 들어오는데 저하는 메시지 핸들러죠. 메시지 핸들러라는 건 처리기, 운전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SB 코드는 뭐냐? 스크롤바 코드입니다. 아까 이걸 띄우기 전에 설명드렸던 스크롤바 코드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포지션 이거 잘못됐는데 포지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고 스크롤바의 그 포인터, 별표는 포인터죠. 스크롤바 객체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제가 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것만 추가한 것입니다. 요까지만 여기까지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코드를 화면 캡처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바가 널값이 아닐 때 스크롤바 컨트롤에서 발생한 메시지, 즉 널값이 아니라는 얘기는 스크롤바 컨트롤에서 발생한 메시지면 만약에 스크롤바의 포인터, 이 포인터라는 그 뜻이죠. get safe 윈도우즈 핸들러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객체 스크롤바일 때, 수평 스크롤바일 때 자신이 핸들을 가져오는 함수, 자신의 핸들을 가져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 get safe hwend 함수더라고요.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즉 수평 h니까 수평 그 m 언더바 hsb1은 수평 이동 막대, 즉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거. 이 화면으로 그 얘기하면 이와 같이 현재 움직이는 이런 수평 이동 막대 이런 것들이 스크롤바 일대 자신의 핸들을 가져와서 스크롤바 현재 위치를 얻는 명령입니다. 이게 암기사항. 그런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함수로 스위치 코드를 발사시킨다. 스크롤바 코드가 있는데 NSB 코드, 여기에 이제 위에 함수에 주어지는 코드 케이스 SB 스크롤바 언더바 썸 트랙 스크롤박스 위치를 이거 썸이라고도 부릅니다. 썸 트랙. 스크롤바 위치가 있을 때는 뭐냐? 그 움직일 때 이런 걸 썸 트랙이라고 합니다. 썸 트랙. 오른쪽에 화면에 있죠, 이런 걸. 스크롤바의 현재 위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트 맞추다죠. 세트 스크롤바 포지션 빠져나가고 인밸리데이터 중요합니다. 이 클라이언트 영역 무효한데 강제로 화면을 갱신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함수가 있고 처리기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윈도우 스크롤바에서 발생한 메시지면 클라이언트 테두리에 있는 스크롤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버티컬 수직 이동막대 메시지 핸들러가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직 이동막대를 이와 같이, 이게 수직 이동막대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글씨가 움직이듯이.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코드가 되겠고 중괄호 열고 int 포지션 정수값으로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int 델타 변수값을 선언해주고 제로 초기값으로 제로로 뒀습니다. 만약에 p 스크롤바가 널 값이 아닐 때까지, 즉 스크롤바 컨트롤에서 발생한 메시지, 즉 수직 이동막대를 어떻게 이동시켰을 때 그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만약에 get safe 윈도우즈 핸들러 함수라는 게 있는데, get safe 윈도우 핸들러 왜 똑같죠? 자신의 핸들을 가져오는 함수랍니다. 이게 자신의 핸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스크롤바 제어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기는 전문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으셔도 되겠습니다. 스크롤바의 현재 위치를 얻는 핸들러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m_vs_b1 객체, 즉 수직 이동막대의 객체일 때 그 핸들을 가져오겠다, 현재 위치를 얻는다,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얻고, 그 다음에 스위치 코드 함수가 있는데, 스위치 코드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었죠. 즉 케이스 sb_some track 스크롤박스 위치, 스크롤바의 현재 위치 값을 설정합니다. set scroll position 포인터 변수 브레이크 빠져나가고, 즉 이것을 의미한다. some track은 뭐라 그랬?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케이스 스크롤바 언더 라인업 사용자가 위에 있는 이 부분, 라인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면 이 부분, 아니 위에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위쪽 화살표 라인업, 요 위에 화살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델타 값을 -4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빠져나가고 SB 언더, 여러분들이 임의를 조절하시면 숫자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SB 언더바 라인 다운, 밑에 요 아래 부분 역삼각형 그 값을 4로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SB 언더바 페이지 업 위에 있는 걸 넣으면 위에가 -20입니다. 즉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글씨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각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SB 페이지 다운 하면 사용자가 그 아래 몸통 부분 여기를 눌렀을 때에는 아래쪽 한 페이지인데 20 정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델타가 0이 아니고 저렇게 get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맞추는데, POS 플러스 델타 값이 뭐냐, 스크롤바를 움직였을 때의 값을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페이지 다운 할 때는 20, 그 다음에 업 할 때는 -20,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그 화면을 갱신하는 명령 invalidate, 클라이언트의 무효화, 소가리를 닫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윈도우 스크롤바에서 발생한 메시지면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안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복잡하죠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로 함수에 글씨를 써 넣겠습니다. 온도로 함수에, 즉 온도로 함수는 뭐 글씨를 써 넣는 부분인데, 이거는 cpom 뷰를 하면 이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 함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온도로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 처리를 추가하는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여기 보시면 뭐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서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가상함수를 클릭합니다. 가상함수, 메시지가 아니라 가상함수를 클릭을 해서 가상함수에서 온도로를 쳤습니다. 알파벳을 온도로 함수를 쳤습니다. 온도로 이걸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해봤기 때문에 여기 온도로 함수를 찾아서 함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함수를 추가하니까 저는 온도로 함수 들어왔죠. 이렇게 cpom 뷰에서는 온도로 함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클래스 마법사에서 가상함수 선택을 하고 온도를 찾아서 함수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들어왔죠? 혹시 들어왔는데 여기 주석 처리가 돼요. 주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게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주석 처리되어 있으면 이게 포인터 변수를 사용 못하니까 이거를 주석을 해제시켜 줍니다. 이렇게 별표점 슬래시 주석이죠. 자, 주석을 해제시켰습니다. 이제 여기다 글씨를 넣습니다. 초기값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스크롤바 현재 위치를 얻는 명령 int h 수평 위치 수평 스크롤바의 위치값 m 언더바 hsv1 객체 get scroll position pos 함수를 왼쪽에 대입한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수직이동 막대의 위치값 얻는 방법 get scroll pos 함수 이렇게 대입한다. 그런 명령이 되겠고, 이제 폰트 C 폰트는 폰트 구조체라고 해도 되고 클래스라고 해도 됩니다. 폰트 클래스는 폰트 구조체 이름으로 폰트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폰트 1, 폰트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미콜론. 어려운 로고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 폰트.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문자 로고 폰트를 쓰고 폰트명으로 폰트의 구조체인데 구조체명으로 LF 로고 폰트의 약자 LF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의로 하셔야 됩니다. L 뭐 F1으로 하든지 뭐 테스트1으로 하든지 T1으로 하든지 임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조체명이니까 중괄호 열고 초기값으로 로고 폰트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이게 논리적 크기더라고요. 아무튼 폰트에 관련된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선언한 변수 로고 폰트의 약자 LF 헤이트 높이 폰트 크기를 설정하는데 는 잘 안 보이죠? 는 V4 여기 이제 V 포지션 이게 좀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가시고 저도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갔으니까요. 수평 위치 수평 스크롤바의 위치 슬래시 3으로 하고 플러스 2를 하면 폰트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2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1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보고 다른 숫자를 해보십시오. 크기 사이즈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f escapement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명령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폰트 회전각을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폰트 회전각. 그래서 10 곱하기 HPOS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곱하기 10을 해주면 360도가 회전이 되고 만약에 왜 그릴까 했더니 이게 그 N escapement는 폰트의 각도가 0.1도 단위로 설정합니다. 0.1도 곱하기 10으로 해주니까 360도가 회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머리 쓴 겁니다. 말하자면 360도 회전시키게 원래 그 각도가 0.1도씩 움직이는데 거기에 10을 해주니까 360도 한 바퀴가 돌더라고요. 이걸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아무튼 명령이 있습니다. 폰트 회전각을 설정하는 명령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각들은 문자가 출력될 X축과 X축이죠. 축. 문자열과의 각도임의 일상적인 360법의 그 각도 체계를 사용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로고 폰트 생성하는 명령이 폰트.create create 폰트 indirect and lf 가져오겠다. 디바이스 컨텍스트 포인터에 select object end point 선택하겠다. 그리고 set text color 내 RGB를 레드 그린 브루죠. 즉 앞에 V 포지션 버티컬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색깔의 농도를 바꾸겠다. 즉 폰트 색상을 설정한다. 즉 0도일 때는 뭐 흐리게 되겠고 밑으로 쭉 내리면 아래 그 포지션이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수직이동 막대를 처음에 0으로 하고 255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가 이제 숫자가 RGB에서 R이 255는 빨강색이 되겠죠.
점점 진한 빨강색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만약에 나는 GP 블루 RGB니까 청색을 색깔별로 하면 이걸 0, 0, V 포지션 S 하면 청색이 이제 색깔별로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컨택트 포인터는 텍스트 아웃 300, 500 X좌표 300, Y좌표 500 픽셀 위치에 C스트링 언더바 유니코드 형식 소괄이 열고 큰 따옴표 쭉쭉쭉 이렇게 안 하려면 L자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 글씨 커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언더바 T를 해도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C스트링 str 요거는 이제 객체에 이러한 그 글자를 출력시켜 주려고 str.format 언더바 T 글자 크기 %t 10진법으로 회전각은 %t 빨강색 농도도 %t 이렇게 하고 lf height 높이 뭐 이거는 글자 크기입니다. height는 글자 크기 hpos 변수는 회전 각도 V 포지션 수직이동 막대는 빨강색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농도 m 언더바 스타터스 점 어디에 세트 텍스트 세트 윈도우 텍스트를 어디에 출력시킬래? 그러면 이 객체 m 언더바 스타터스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객체,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이얼로그 화면에 보면 여기에 표시하겠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 지금 변수 추가가 녹화가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 설명 안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제가 두 대인데 윈도우즈 32비트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녹화가 안 되는데 64비트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64비트에서도 했는데 최근에 여기서 하다 보니까 녹화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MFC의 단점은 이와 같이 덩어리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와 같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이동 막대, 수평이동, 이게 이제 수평이죠. 그렇죠. 수평이동 막대를 넣으면 회전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갈수록 빨강색으로 RGB 컬러 농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 크기는 61로 자동으로 되고 회전각은 360도, 빨강색 농도는 회전각을 여기 중간쯤에 놓으면 280도가 되죠. 즉 회전각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즉 3시 방향의 위치에 있다가 수평 이동막대를 늘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0.1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이게 360도가 들어갑니다. 그 원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보려고 해도 지금 이게 컴파일이 느려서 힘듭니다. 자, 이번 시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B점 헤더 파일에 뭐가 들어갔나 살펴보겠습니다. B점 헤더 파일에 보시면 먼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혹시 설명 퍼블릭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혹시 안 들어왔으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C스크롤바 M 언더바 변수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그죠? 멤버 선수죠. 스크롤바 M 언더바 vs b1 그 다음에
스타터스 상태 위에 이제 출력해 주려고 3개의 변수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온도로 함수는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뷰.cpp로 들어가서 먼저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객체 스태틱 컨트롤 도구상자 스태틱을 한 겁니다. 요 스태틱 요걸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직 이동 막대는 도구상자 버티컬 스크롤 바로 한 것이고, 아래에 있는 스크롤 바는 도구상자 호리젠탈 스크롤 바로 한 것이고, 뷰.cpp로 들어가서 cpp가 C++ 약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메시지 맵 핸들러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체의 지도죠. 지도 중요하죠. 이것도 사실은 이 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생기면 on 언더바 윈도우즈 멤버 h s 스크롤바 함수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메시지 맵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혹시 연결시켜주는 게 명령이 있는데, 최애 명령이 있는데 exchange to data exchange 명령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뭐 코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idc 언더바 스크롤바 1, 변수명이죠. 이 변수하고 이게 뭐냐면 to data exchange 포인터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ddx가 뭔가 to data exchange 컨트롤 하게 연결시켜 주는 명령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온 건데, 혹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즉 비긴 메시지하고 to data exchange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자동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다음에 그 초기 값으로 on initialize update, 여기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온 것이고, 마법사가 우리가 한 것은 저 초기 값으로 이걸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set scroll range 초기 값 0, 작은 값 최대 값 360도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수직 이동 막대는 뭐 거꾸로 해도 되겠죠. 거꾸로 호리젠탈이니까 수평 이동 막대를 수평 이동 막대를 움직였을 때 회전하게 하는 거고, 수직 이동 막대를 눌렀을 때는 색깔을 0부터 255 RGB 컬러 2의 8승 256입니다. 그래서 0에서 255까지 하니까 25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얘를 버티컬을 지금 색상인데, 얘를 뭐 이걸 눌렀을 때 버티컬을 눌렀을 때 회전하게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하시면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on 핸들러 함수 호리젠탈 수평 이동 막대를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번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이동 막대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get safe 함수, 핸들러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명령 m_hsp1. get safe hwhand 윈도우즈 핸들러 함수가 있는데, 이 객체 선택했을 때 hsp1 객체 선택했을 때 자신의 핸들러를 스크롤바의 현재 위치값을 얻는 명령입니다.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크롤바 중간 위치값 할 때에 그 위치값을 얻는 명령이 p 스크롤바 간접 참조 연산자 set scroll pos position, 이 명령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속도가 작네요. 그 다음에 v 스크롤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쭉 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아마 직접 하시기는 힘들 테고, 네이버 커뮤니티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 커뮤니티 명거 블로그 비주얼 C++ 게시판에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책을 참조로 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바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로 함수에서는 이제 글씨를 넣는데, 임의대로 넣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폰트 회전각 설정하는 명령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 시키려고 해도 컴파일 시간이 길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렵다는 스크롤바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